김강민의 잡지사 8호로 12번째 페이지 천회 특집 첨성대 굴욕의 상처를 오늘 제대로 씻고 가겠다는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천회 특집 천초특강 때 그렇죠. 첨성대를 주제로 정말 명강연을 보여주셨는데 뭐 명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서 우리 친구가 자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때도 이 자리였었거든요. 질녀, 저의 조카의 결례로 인해서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역사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아니에요. 실제로. 그 역사에서 그러니까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성인이 접근한 방법이 조금 다른데 우리 잡지사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조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 톤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천천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천천천히 일단 동심을 저격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나중에 그 5분의 강연을 따로따로 클립으로 올렸을 때 조회수 1위였습니다. 첨성대가. 그러니까 정말 동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대신 구독자의 마음을 얻었다. 확인했다. 네, 뭐 그래서 뭐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었으니 다행이다. 의의가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박광일 선생님께서 내가 신라에서 얻은 오욕을 신라로 씻겠다. 그럼요. 우리 집안이 발상된 곳이 그렇지. 바로 그렇지. 또 경주 그래서 신라. 더 약간 네, 자존심에 그런 스크래치가 나셨을 느낌이기도 것 하니까요. 같은데. 네. 자, 그래서 경주의 또 다른 대표 유적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아마 한국인이라면은 이 장소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뭐 사진에서든 국어 교과서든 국사 교과서든 또 현재 있는 관광 안내서든 또 들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가면 여기를 꼭 봐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곳 바로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얘기를 해주시죠. 네, 모든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는 게 당연했던 시절에는 그렇죠. 석굴암이 필수 코스였죠. 그렇죠.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석굴암을 처음 가봤었는데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면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석굴암 일출에 맞춰서 그 관람을 하는 것이 일정한 그래, 불국사 석굴암은 항상 제일 그 다음날 첫 코스였어요. 네, 흐름이었어요. 새벽에. 그래서 네. 이제 불국사 쪽에 숙소가 있으니까 네. 한 4시, 5시 학생들을 깨워서 일출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는데 그때 이제 각 학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조금 더 일찍 가야 된다. 부지런한 학생이 좋은 자리에서 본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통 그 석굴암에 올라가면 10개 학교 이상이 맞아요. 당시는 한 학년 숫자가 한 900명, 1000명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15,000명이 그 위에서 저 석굴암부터 시작해서 주차장까지 쭉 줄을 서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일찍 간다고 했는데 저희는 주차장 비웠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해 뜨기 전까지 뭐 1시간 전인데 사실은 이때가 봄, 가을에 정말 춥거든요. 되게 진짜 졸립고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일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해가 뜨면 저쪽에 이제 문을 열어요. 석굴암 관람이 가능하도록. 네. 그럼 이제 앞에 학교부터 쭉 시작해서 또 상당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렇죠. 한 1초를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수많은 학생들이 계속 그렇죠. 뒤로 회전율을 높여야 빨려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예. 그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역사에 꽤 관심이 많았을 텐데 이거를 1초 보려고 이렇게 힘들게 왔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장소에 들어갔을 때 조금은 감동적이었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이걸 보려고 왜 왔을까라고 질문을 했고 무엇보다도 석굴암에서 이제 해가 뜨는 장면 어떤 위치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텐데 가면은 그 앞에 나무로 만든 암자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본전불도 해 뜨는 걸 못 보실 텐데. 가운데 우리가 아는 큰 불상이 본존불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왜 보러 왔을까? 이런 한탄을 하면서 내려왔던 적이 있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석굴암의 유명세와 다르게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볼만한가?라는 약간의 반발심 같은 게 자리를 잡고 생길 수 있는 것 있다. 같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석굴암이 실제로는 굉장히 탁월한 국가유산, 문화유산이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간 내서 가볼 만한 곳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오늘 방송 아이들이 들어도 재밌겠죠?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자신감이 너무 없으셨네. 재밌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예. 네, 자, 그럼 석굴암 얘기를 해볼 텐데 석굴암이 원래는 이름이 석굴암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석굴암은 이제 불국사의 암자가 되면서 석굴암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보통 큰 절이 있으면 그 옆에 같이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을 무슨 암 이렇게 부르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불국사에 딸려 있는 암자처럼 불리고 실제로 그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석굴암이라고 부르는데 삼국유사를 보면은 그 절은 석불사다라고 기록에 나와 원래는 있습니다. 석불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국사와 석불사는 대등한 지위의 사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삼국유사의 이 내용이 이제 그 조금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력을 보면은 이제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이 불국사하고 석굴암, 그러니까 석불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편하게 이제 석굴암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석굴암을 지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모량리에 경조라고 하는 조금 가난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아들이 이제 대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점계라고 하는 스님이 그러니까 시주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네. 경조가 가난한 여인이니까 시주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점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주를 많이 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성이 듣다가 우리가 저 소작 짓는 땅이 있지 않느냐. 그 땅에서 나는 거하고 그 소작지도 어떻게 해서 절에다가 바치면 좋지 않을까? 없는 살림에. 없는 살림에 그럼 우리가 더 복을 받을 거예요 하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따라서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 대성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예. 그냥 그는 뭐 그렇게 그냥 아파서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대성이 죽는 날 그 굉장히 유명한 재상 집안 김문량 집안에 너희 집에 모량리에 대성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고 위에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데 그날 아이가 그날 부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김문량의 부인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개월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손에 뭔가 금으로 된 조그만 조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이렇게 쫙 펼쳤더니 대성.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 그 대성이라는 예시가, 말이 맞았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잘 키우고 우리 아들이니까 예. 그렇지만 그 어떻게 보면 전생의 어머니였던 네. 경조라고 하는 여인도 모량리에 네. 가서 모셔와가지고 같이 잘 살았다. 그래서 대성이 나중에 장성해서 네.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님 그러니까 경조와 또 다른 아버지가 있을 텐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석불사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생 현생 개념인 거구나. 그렇죠. 예, 예.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을 알아서 정해서 태어나면 참 장명할 고민 없이 그렇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머리가 크고 평평해서 대성. 그 뜻이에요? 너 대성할 거다 이거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예, 예. 네, 머리가 크고 평평해서 대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본다면 석굴암은 김대성이 지었다고 보는 게 뭐 사실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김대성이 지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과연 아무리 재상의 아들이고 나중에 재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김대성도 재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네. 그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김대성이 이렇게 거창한 절과 그다음에 석불사라고 하는 어떤 석굴사원을 지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련 스님도 고민을 한 거예요. 예. 이게 과연 한 재상이 지을 수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사적기를 좀 찾아봤나 봐요. 그 절에 내려오는 기록을 사적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로 정리를 해서 경동왕 때 재상이었던 대성이 해공왕 때 죽으니까 나라에서 일을 마쳐 마무리했다. 결국은 이 공사를 마무리한 거는 해공왕 때 마무리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김대성이 어떻게 보면 건설 책임자였고 나라에서 이거를 완성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불국사나 석굴암, 특히 석굴암을 짓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해공왕을 넘어서서 그 다음 왕인 원성왕 때 완성이 됐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성이 대재상으로 있었던 네. 경덕왕 때를 지나 지나 해공왕을 지나서 최근 학설은 원성왕까지 원성왕 때까지. 이어졌다. 석굴암 짓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덕왕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효자 들어가는 왕이 2명 있습니다만 성덕왕, 경덕왕, 그 해공왕까지는 같은 계열, 같은 집안이에요. 무열한계예요. 네네. 그런데 원성왕은 다른 계열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왕실이긴 하지만 조금 집안이 다르거든요. 그럼 저 집안에서 지은 것들을 너무 국가가 막 크게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김대성 개인 하나로 몰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신라 말의 기록으로는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뭐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으로 묶지 않고 개인이 만든 개인 것처럼 김대성으로 아. 묶어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갔을 거다라는 가설도 있기는 한데요. 가문의 대표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조금 기록에 여러 차이는 있지만 네. 이거를 어쨌든 모두 배제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경동왕 때부터 해공왕 또 때에 따라서는 원성왕 때까지 국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사원이었다라는 것들은 그러네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석굴암이라고 부른 건가요? 석불사를? 석불사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불국사가 이제 그 절로서 역할을 하던 시기가 이제 조선 시대거든요. 네. 그 조선 시대에 이제 불국사가 되니까 딸려 있는 남자로서 석굴암 이렇게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주 일대는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탑니다. 모두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가 또 불교와 조금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곳에 보이는 문화유산들을 또 불태웠기 때문에 네. 불국사가 그때 크게 불타서 나중에 다시 지어서 실제로 이제 불국사에 있는 목조 건축물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건축물. 아, 그래요? 그다음 최근에 복원한 건축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토기요마사 일본도 불교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불교 안에서도 아, 약간 또 이제 뭐, 토요토미는 네. 또 불교하고 굉장히 또 또 갈래가 있군요. 갈래가 혼간지 세력하고 좀 갈래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건립 내역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석굴암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왜 그 수많은 뭐 불상과 암자 중에서도 위대한 유산으로 꼽는지 뭐 특징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굴암이 그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첨성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보기도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내력을 찾아보는 역사 유적이 불교 없습니까? 관련된 유적이 없습니다. 독특하군요. 그래서 일단 독특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네. 두 번째는 요즘은 잘 쓰이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문화유산, 국가유산을 가리켜서 소박하다, 뭐 이렇게 담백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만 뒤바꾸면 화려하지 않고 세밀하지 않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불국사의 본전부를 포함해서 그 옆에 조각되어 있는 신상들이나 보살상들을 보면은 화강암을 저렇게 깎는다고 마치 석고를 다듬듯이 화강암이 깎기가 더 어려운가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대리석은 처음에 그걸 떠올렸을 때는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네. 그 무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화강암은 나중에 이제 그 석공 같은 분들이 그 재현할 때 보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이 하면은 이 망치로 징을 치면 징이 튀어나옵니다. 아, 엄청 단단하구나. 엄청 단단한 돌의 대표거든요. 근데 그 돌을 저렇게 세밀하게 깎았다? 깎으려다가 막 부서지고 그러겠네. 그러니까요. 아마 고난도네. 여러 번의 어떤 그 시행착오도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큰 어떤 모습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불교가 지향하는 여러 가치를 한 공간에 모두 아울렀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본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이제 둥글게 만든 그 주실이 있고 네. 그 앞에 이제 복도처럼 만들어 놓은 전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각각의 공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채워 놓았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게 또 화엄경이라는 경전하고 관련이 됐지만 또 다른 불교 경전하고도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네. 신라 불교가 보통 여러 불교를 좀 아우르는 좀 모습을 포용하는. 그걸 좀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석굴암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음. 가장 중요한 건 특이하면서도 세밀하면서도 화려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공간이 바로 네. 석굴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걸작이네요. 것 같습니다. 저기를 저 1분 컷으로 그냥 본존불만 보고 나왔으니 저 주변을 볼 틈이 있나? 예, 그죠? 그렇죠. 수학여행 때 1분이 아니라 1초. 1초, 계속 1분도 길죠. 예. 1분 하면은 그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못 맞습니다.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 본존불만 그냥 석굴암 하면 저 본존불 이렇게 동일시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석굴암 안에는 불상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의 이제 본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원형의 주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복도부터 일단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문수 보현보살과 그다음에 범천 제석천을 일단은 입구 쪽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석굴암의 본전부를 중심으로 석굴암의 본전부는 석가모니를 상징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 석가모니의 당대에 여러 제자가 있는데 보통 가장 중요한 제자 10명을 뽑아서 10대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 10대 제자 중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난이라는 제자가 아난? 첫 번째 제자, 사촌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가장 큰 제자로서 가섭
이렇게 해서 보통 마하가섭, 위대한 가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본전불 바로 뒤에는 얼굴이 11개인 11면 관음 보살상이 있습니다. 보살은 성이 따로 없지만 이제 관음 보살 같은 경우 굉장히 여성성이 좀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보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네. 본전불 바로 뒤에 계셔서 네. 조각되어 있어서 네. 일반 관람자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 그래서 그럼 예전에는 신라 시대 때는 저기도 이렇게 돌아서 볼 수가 있었나요? 그렇죠. 돌아서 볼 수가 있었을 본전물 걸로 뒤로도 갈 수가 있었어요. 네,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실 쪽으로 나와 보면은 전실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에는 네. 금강역사라는 두 명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가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있고 네. 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네. 산스크리트의 첫 글자가 아, 마지막 글자가 훔. 그럼 알파에서 오메가.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진짜 알파에서 오메가랑 맞습니다. 대칭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형은 공격형이고 훔형은 수비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바위를 깔고 있어서 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입구 쪽에 해당하는 일종의 복도처럼 보이는 곳에 8개의 조각이 있는데 불교가 이제 여러 지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각 지역의 토속신들을 끌어들인 존재입니다. 네. 이들을 팔부신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널리 알려진 존재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놀고 먹는 사람들 건달파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용을 잡아먹는 이제 극락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가루라 또는 가루다. 그래서 가루다.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가 그래. 가루다 항공. 신일용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싸움의 신이었던 아수라.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하기도 했었던 이제 그런 존재들이 앞에 이제 조각이 되어 있어서 이들 조각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그 석굴암 있는 데가 돔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그 방들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 방 안에도 여러 보살들을 만들어 놓고 특히 이제 그 유마경이라는 경전의 주인이 되는 유마거사 상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어떤 느낌의 조각도 있어서 불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고 어디선가 뭔가 보살상이나 신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안 보이는 요 길쭉한 복도 쪽하고 안에 원형 쪽에 요게 안 보이는 그 복도의 중간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사천왕이 있어요. 네. 우리가 볼 수는 없네요. 네, 잘 안 보입니다. 이제 이런 공간들을 모두 채워 놓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그 불상과 관련된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꽤 불교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유리창으로 막혀 있어서 정면 중심으로만 볼 수 있는 아쉬움은 남아 그래도 있습니다. 그 정면에 보이는 시야에서도 보통은 이제 본존불만 보고 오는데 뭐 모든 문화재가 그렇겠습니다만 석굴암은 특히나 좀 사전 공부가 필요한 문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공부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각 예를 들어서 불상이나 그다음에 보살상 또는 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가면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강역사 보면은 발가락이 희미해요. 조각이. 그럼 저게 혹시 중간에 닳아서 깨졌을까? 그런데 그런 느낌은 없고 굉장히 부조가 고부조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뭐냐면 바위라고 하는 성격과 힘이라고 하는 성격을 서로 연결하려고 일부러 거기서 좀 뭉그러뜨려서 서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보살들은 당연히 전부 다 연꽃 대자에 있고 부처님도 연꽃 대자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전부를 중심으로 그 보살상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아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라가 만들어 놓은 불상들을 먼저 좀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신라의 불상들을. 그렇죠. 그래서 국립경주박물관이나 그다음에 각 절터에 가면은 이런 불상 또는 불상과 관련된 흔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얼굴을 보면은 처음에는 저게 신라 사람들의 얼굴이겠구나 하고 또 어떤 거는 또 귀엽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약간 통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불상의 얼굴들이 쭉 익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가다가 그래서
아, 신라 불상은 뭔가 친근하면서도 저렇게 예쁘면서도 또 때에 따라서 귀엽기도 하구나. 이러면서 그 데이터가 이제 머릿속에 쌓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석굴암 본전부를 딱 보는 순간 차원이 달라. 아니, 아니 뭐지? 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상에 비교를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네. 일반인들을 쭉 보다가 한국인들은 이렇게 생겼다고 쭉 보다가 방송국 가서 네. 연예인을 연예인 보는 딱 순간. 만났을 때 그 느낌이죠. 뭔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빛이 난다라고 표현을 나랑은 하잖아요. 너무 다르고 빛이 난다 진짜. 예. 이제 그 느낌으로 보면서 와, 같은 신라 시대에 조각을 했으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 거기 앞에서 뭔가 이제 예술적인 미술적인 감동을 받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답사갈 때는 그래서 사전에 경주 남산이 이제 경주에 수많은 그 절터가 있고 불상이나 보살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쭉 보고 이제 토암산을 가는 여정으로 보통 아. 답사 일정을 구성을 하는데 네. 이런 느낌이 아마 조선시대에 이제 여행을 떠났던 선비들에게도 비슷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 조선 선비들도 석굴암 갔다는 기록이 있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은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조금 사이가 안정됐을 때 이제 일종의 유람 유행이 돕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람을 다녀오는 걸 그리고 기행문을 쓰는 걸 굉장히 뭔가 선비들의 교양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수학 여행이네 그때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비들이 이제 제1 목적지는 대체로 금강산입니다. 아, 금강산. 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유적지가 어디냐면 역사 유적이에요. 아. 그럼 이제 역사 유적이면 이제 개성도 가고 평양도 가겠지만 네. 경주도 빠질 수 없잖아요. 와. 그럼 이 경주로 왔는데 이제 경주 동쪽에 가면 이제 불국사를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불국사 오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겠죠. 저 산 꼭대기에 뭐가 어.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갔던 사람들이 여러 계실 텐데 예, 예. 그분 중에 이제 기록을 남겨놓은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1670년경에 이제 그 이채라는 분이 가셨고 1686년경에는 정시한이라는 분. 이분은 산중일기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 석굴암의 모습들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1704년경에 이덕표 이런 분들이 석굴암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분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신이 그래요? 빚은 것 같아. 어. 라고 하면서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조각이 있었어? 라고 놀라기도 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1800년대에는 이제 여기에 시주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지금처럼 그 암자의 모습을 갖추진 않지만 거기 불상이 있고 네. 하니까 또 굉장히 뭔가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조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동네거나 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알려진 공간이 토암산 꼭대기에 있었던 석굴암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알려지기도 했고 뭐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할 정도면 조선까지만 해도 석굴암이 잘 보존이 됐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에게 좀 널리 알려진 사실은 석굴암이 한동안 잊혀졌다가 일본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네. 알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게 이제 제국주의의 재발견. 아, 제국주의 제발.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네.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이 처음 가서 이런 게 있었어. 새삼스럽게. 뭐 이런 느낌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제 세상에 그때 알려졌다라고 해서 신기함을 덧붙여서 여기에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알려지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제국주의 위험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자만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방법을 없잖아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우편배달부가 처음에 우연히 찾아냈는데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 우리가 그거를 조사를 했다. 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그렇게 것 같은데 만들었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몰랐을 예불까지 리가 없지. 시주까지 했을 예, 정도였다면 예. 네. 이제 아무리 관리가 안 돼도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 알려진 건 아마 이때가 처음이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1909년 이후에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통감부 그다음에 이어지는 총독부에서. 그러면 이제 세키노 타다시 같은 인물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조선 고족도보라는 이제 책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이런 탁월한 작품이 있었어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한국의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았던 야나기 문해요시 네. 한자로는 유종렬이라고 씁니다.
한번 저희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광화문을 옮기는 부분에서 맞아요, 반대했다가 도대체 누구냐? 맞아. 라고 잡아와라. 버들 유자 쓰는 유 종렬 누구냐 하는데 일본 말로는 야나기 무네요시거든요. 예. 이 사람들도 야 이런 걸작이 있었다 조선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한국의 문인들도 예. 같이 고무가 됩니다. 야 일본 사람들도 저게 걸작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예. 야나기 무네요시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네. 그들은 통일 신라의 한국 문화를 최절정기로 봐요. 한국 문화사에서 네. 통일 신라의 문화를 최절정기로. 그러니까 6, 7세기, 8세기 쭉 올라가서 8, 9세기가 최고고 그러면 그 말이 이제 그 이후로는 그 긴 세월 퇴보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식민지 지배하게 되는 것들이 일정하게 그런 어떤 문화의 흐름하고도 관련이 있다. 요렇게 보는 시선이 일본 학계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교묘하네요. 네. 그래서 그들이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부는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그런 어떤 시선들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석굴암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 안 깜짝 놀랄 수 없겠죠.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석굴암이 중국이나 인도의 석굴 사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최근의 연구 추세인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예. 잘 알려진 것처럼 인도에 보면 아잔타나 옐로라 석굴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둔왕 그다음에 이제 그 막고골 같은 그런 어떤 그 둔왕 일대의 석굴 사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굴을 파서 거기에 사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신라에는 분명히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초 스님이 둔왕에 왕호천축 국전을 남겨놓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석굴 사원이 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 석굴 사원은 대체로 한번 이제 그 석굴을 만들면 그 뒤에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증축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보통 사암에 있었던 원래 그 절벽을 파면서 석굴 사원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화강암은 파면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곳이 원형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완전한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에도 사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우리나라는 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깎아요. 만든다. 아예 아예 지어버린다. 그러니까 돌로 동그란 공간 방을 만들고 그래서 그 하늘에서 봤을 때 평면이 둥그렇고 옆에서 봤을 땐 돔이 있는 그런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으면 그리고 입구를 들어갈 때 굴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석굴사원의 모티브를 어느 정도는 차용을 하되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좀 그 불보살승들의 배치가 약간 주존불에 따라서 좀 일부이거나 아니면 되게 복잡하고 규칙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건축을 하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자.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10대 제자, 그다음에 사천왕, 보살, 그다음에 팔부신중, 그다음에 그 수많은 어떤 여러 존재들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배치하자. 이런 모습들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불교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공간을 산에 하나 만들고 그게 산 밑에 하나 만든 게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불국사도 자세히 보면 거기가 불교의 세계예요. 단순한 하나의 사찰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학여행 다시 가야겠다. 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씩 보는 순간 야, 신라 사람들은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생각을 잘 풀어냈구나라는 것들을 여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군요. 그 일본이 이제 말씀하신 제국주의적 재발견을 했을 당시에 석굴암이 많이 훼손됐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일단은 아마 그 당시에 조선시대 내내 한 3,400년 정도 그러니까 일현 스님 기준으로 볼 때 한 3,400년 정도 아마 발견이 덜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다시 한 2,300년 동안은 일부 찾는 사람이 있었을 뿐 거기를 보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일정 부분 무너져 내렸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일본이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특히 본전불의 가치라든지 거기에 있는 조각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고민을 하죠. 이거를 일본으로 가져갈까? 이런 고민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못 가져가겠죠.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돌 하나가 뭐 10톤, 20톤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총독부에 음. 위험을 보여주자. 잘 복원하고 수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거를 네. 우리 총독부는 해낼 수 있다. 야, 저 사진은 무려 1913년에 촬영을 했다 그러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유리 건판 사진인데 저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제 저게 일반적으로 이제 석굴암의 가장 오래된 원형이라고 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저 사진을 기준으로 앞에 그 나무로 만든 집을 네. 지어놨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원래 있었다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처음 발견했을 때 모습은 저런 모습인데 네. 지금 위에서 보면은 이제 그 돌로 된 방에 흙 같은 걸 올려놨고요. 있어요. 예. 또 빗물이 새지 않게 기와 같은 걸 올려놨었거든요. 저 일부러 올린 거죠.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이제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들을 보게 된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일정한 수리는 필요한데 네. 이제 그 수리를 이제 일본에서 자신들이 도맡아 하겠다. 본전불의 이목구비나 이런 거는 잘 보존이 된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석고로 사원 안에 그 굴 자체는 예. 온전하게 유지가 뭐 됐었어요. 코가 부러져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가짜인가 보다. 이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예. 한데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해체 수리를 한번 합니다. 근데 네. 이제 해체 수리를 하면서 저거를 탄탄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당시 뭘 쓰냐면은 시멘트를 써요. 그런데 이제 시멘트를 쓰면서 막 그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공기가 흙은 관통을 하지만 네. 시멘트는 관통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 있었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온도가 떨어지면 아. 결로 현상이 일어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결로 현상이 이제 그 보살상들이나 본전불에 이슬 맺힘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1927년 그다음에 1923년 두 번 더 수리를 합니다. 아하. 근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네. 이제 그 상태로 완성한 채로 끝내고 네. 그리고 이제 1920년대 이후에 경주 관광사진은 아까 그거를 이제 조금 정리한 그런 느낌의 모습으로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개방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습기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문화유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이렇게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957년에 일본에 왔던 외국인 한 그룹이 네. 우리 한국도 가고 싶고 석굴암도 보고 싶다. 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석굴암을 이제 오래간만에 누가 가서 봤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이끼가 껴 있었나 봐요. 예. 그거를 고압 증기 세척기로 닦아낸 겁니다. 그 외국인들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네. 외국인들 온다고. 우리가 예. 고압 증기 세척기로. 네, 예. 54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나중에 기사화돼서 네. 이제 아니 고압 증기 세척기로 하면은 이렇게 그 하면 조각들 어떡하냐.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한 거 네. 우리가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네. 58년부터 64년까지 또 이 시기가 58년부터 64년이면 네. 60년 4.19 그다음에 61년 5.16 군사 쿠데타 그렇죠. 막 이런 복잡한 시기잖아요. 격동의 시대. 근데 이 격동의 시대 어쨌든 네. 이 복원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수리 과정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시멘트 같은 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시멘트 돔을 하나 더 세워요. 하나 더 세워요? 네, 그래서 일본의 시멘트 돔이 좀 약했나라고 하나를 잘못된 접근 아닌가요? 잘못된 접근이었을 가능성이 있긴 네.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결국 이제 다시 시멘트를 했는데 네. 이 결로 현상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앞에다가 집을 지어서 막아버리자. 습기가 못 들어오게. 지금 유리창처럼? 예, 유리창 앞에다가. 유리창 앞에? 우리 지금 관람객들이 들어가는 집 네.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 집을 아예 지어서 그걸 그다음에 집을 그냥 안아서 그 빈틈이 없이 그 동굴을 막아버리자. 그게 제습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그래서 예. 어떤 목적이 아니라 제습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지 일출에 맞춰서 본전불의 위치를 맞춰 놓았다는 것. 네. 이게 이제 본전불이 이제 못 보게 되는 현상이 그렇지. 나타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형 보존이냐, 원형 훼손이냐, 이제 요 논쟁이 있었는데, 그냥 당시에는 이게 좀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사실은 60년대에 수학여행 가신 분들은 네. 안에 들어가셨었어요. 60년대에는 주실 안에 원형으로 된 곳에.
그 시대는 첨성대 창문도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습기 맑았으니까 들어가면 된다. 네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전실에 대한 그러니까 석굴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니까 야 그거 이제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 저는 이제 유리창으로 그렇죠, 보고 막혔죠. 그리고 유리창으로 막고 나서 거기에 제습기까지 돌려서 네. 지금 이제 석굴암이 운영되고 있어서 어. 결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굴암을 예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네. 문화유산 훼손, 복원, 과학 이런 데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네. 예술적인 가치는 놓치는 경우가 둘 종종 다 필요한 있고요. 부분인데 네. 균형을 잘 맞춰야죠. 그리고 예. 또 70년대, 80년대 또 호국 불교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7, 80년대. 네, 그래서 이제 그 동해구 쪽에 보면은 문무왕릉이 있고 그다음에 네. 대종천 근처에 보면은 만파식적이 나왔다는 이견대 또 가문사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과 연결해서 석굴암을 보시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동왕 때는 이미 그런 어떤 국방에 대한 문제보다는 예술성, 왕실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나라하고 또 교류할 때였거든요. 아,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은 이 석굴암을 굳이 호국 불교하고 연결하는 것들은 시기적으로 제작 시점과 네, 맞지 않다. 문무왕 신문왕 때하고 경동왕 성동왕 때는 좀 다른 느낌이 다르다.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10대 제자의 얼굴이 조금씩 방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면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애초에 조각을 할 때 측면을 봐서 그래서 그 예전 자료를 보면은 관람자가 이렇게 쭉 들어갔을 때 이렇게 쭉 돌다 보면 10대 제자는 계속해서 얼굴을 눈 마주치는. 아이 컨택할 수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예. 눈 탁 돌아섰을 때 한 분은 반대편을 보고 있어서 네네네. 그분하고도 마주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제가 할 수가 없네. 없다라는 게 아, 그렇구나. 너무 좀 저기 아쉬운. 쓱 돌면은 네. 열 분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 네, 그래서 아, 계속해서 예. 눈을 맞추면서 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잘못하고 저기 가면 저절로 반성하게 되겠네요. 예,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제 그런 공간을 그냥 밖에서 조금 2차원적으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예전에 수학여행 때 아침에 이제 일출 타임 맞춰서 석굴암을 부랴부랴 찾았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은 진짜입니까? 예전에 석굴암에 진짜 과학적 정수 막 이러면서 그거는 맞죠. 그 일출이 떴을 때 그 햇빛이 저 본전물의 눈썹 사이에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꽂힌다. 제가 이게 생각하기엔 각도가 딱 맞는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예. 이제 뭐 곽대식 작가님 한 번 더 예. 저기 정리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중요한 건축물을 세울 때는 그 당시 과학 지식이 총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석굴암에 적용됐던 한계 오차를 1000분의 1, 1m당 1mm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측량하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이 건축물을 완전 무결하게 지을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로마의 건축물에서 가장 큰 발견을 보통 아치라고 보잖아요. 아치. 그러니까 네. 아치가 없던 그리스와 아치가 있는 맞아요. 로마에는 공간 자체를 다르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도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팔뚝돌이라고 해서 돌을 하나 집어넣어서 서로 물리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장면들도 있고 예. 그리고 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 흐를 텐데 네. 그리고 토암산은 동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습기가 들어올 텐데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바닥 쪽에 차가운 물이 좀 흐르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닥 쪽에. 살펴보고 예. 무엇보다도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데 방향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 예. 라고 할 때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해가 뜨는 방향 그런데 그 해가 뜰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1년의 시작을 해를 기준으로 하면 동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이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밤이 길었다가 다시 짧아지기 시작하는 게 시작하는 시점. 동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방향에 맞췄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저 본존불이 그 방향 동쪽을 보는 건가요? 동쪽을 보고 있죠. 동쪽을 보는. 예. 그래서 이제 동쪽을 보고 있는데 그걸 갖고 또 이제 이게 동쪽을 보는 부처님을 불교에서는 뭐 약사열애나 아미타열애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석가열애는 남쪽을 바라봐야 돼서 이제 그것 갖고도 한동안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10대 제자가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연결해서 이제 보기도 해서 그러면 그 본존불이 동해 바다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작 본존불을 마주하는 관람객들은 동해를 등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앞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부처님도 못 보는 해를 왜 우리는 봐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불만을 이제 얘기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근데 이것들이 연구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 관람객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리한 흔적을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 벌어졌던 어떤 과학적인 실체를 우리가 현장에서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가장 완벽한 부처님의 세계를 만들고자 했으니 네. 그 부처님의 세계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경주 국립박물관 같은 데 가서 그렇죠. 사전에. 예, 사전에 가서 다른 불상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면서 신라가 최절정기 최고의 실력을 갖췄을 때 만들었던 석굴암이라는 공간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명작은 시대에 상관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영원하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내가 한번 부처님을 뵈러 가야겠다라고 네. 하고 석굴암에 딱 도착하면은 비록 유리창으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그 본尊불이 뿜어내는 그 느낌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카 데리고 한번 가겠습니다. 첨성대 찍고 예, 네. 국립박물관 갔다가 네. 가겠습니다. 자, 수학여행 때는 새벽부터 올라가 추위에 떨다가 1초 만에 지나쳤던 석굴암. 우리가 뭐 그냥 명소이기 때문에 한번 들러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역사를 제대로 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석굴암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